상방이에요, 하방쇠기예요? 빨리 이거 공부해야 돼. 이거 빨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니지. 왜냐면 저가에 그어야지. 맞죠? 맞아요? 틀렸어. 그러니까 급등주를 못 잡는 겁니다. 틀렸어. 자, 그런데 이렇게 박스로 올라가면 좋은데 삼각형이 점점점 만들어지고 좁혀지고 있답니다. 제가 뜬구름 잡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벌써 몇 개가 겹쳤네. 급등주를 모두 다 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몹시 쉽고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일 거니까요. 스킵 없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요령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종류를 좀 나눠보자면 탑다운과 바텀업의 방식이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재무 분석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들을 아주 쉽게 기술적인 분석표와 좀 연결을 지어보겠습니다. 이곳에 위인이 있습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칠래 작은 불꽃이 있는 우리 아우네 장터에서 태극기를 휘날릴까? 자, 옆에 있던 안중근 의사님께서는 탄환선압에 대한 경기를 좀 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자, 그럼 탑다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텀업은 아래서부터 위죠. 그럼 어떤 게 더 상위의 개념일까요? 기업, 산업, 경제순. 자, 기업을 기준으로 아우네 장터,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서로 보는 것을요, 우리는 바텀업이라고 말하고요. 경제부터, 자, 이건 산업 경기를 말하는 거죠. 탄환 산업이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반대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인이나 이 위인 모두 자, 나라의 기준을 잡은 건 동의를 해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 경제를 먼저 바라보고 경제의 기준으로 내려오는 것을 탑다운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기업에서 이런 작은 불꽃인 아우네 장터에서 올라가는 것을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순서를 위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 실전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엔 허세남 씨가 있고요. 인스타 여성 씨가 있고요. 일반 가장분들이 있습니다. 자, 허세남 씨는요, V8의 와우리, This is my dream car, 모조리 풀알보다라는 것을 주장하셨고요. 이 브랜드를 사기 위해서 풀알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를 나름 산업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끝이라고 이런 산업 경기를 생각해서 이제 인스타가 안 된다고? 라고 하면서 생각하시는 인스타 여성분이 있고요. 가장들을 기준으로 2008 금융위기 때 직장인들한테 힘든 시기를 만들었지라고 설명을 했어요. 기업의 입장, 풀알부를 지르실 기업의 입장부터 이 순서로 가게 되면 바텀업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순서로 가게 되면 탑다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종목 선정의 기본기가 끝난 겁니다. 탑다운의 포인트는요, 경제나 정치, 그리고 사회 트렌드와 거시적 요인을 읽는데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텀업의 방식은 재무 경영, 왜냐면은 아우리, 와우리 같은 이런 프로모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경영이나 산업 모델 등 경쟁 우위, 경영진들까지 언제 프로모션 할래나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바텀업의 방식의 장점과 탑다운의 장점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친구의 장점은 거시 흐름이나 트렌드가 빠르다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의 장점은 개별 기업의, 기본 기업의 이해도가 높다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을 고수하시는 분들은 과도한 일반화로 거시가 안 좋다면 개별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바텀업을 신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산업이나 시장의 위험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종목별 장세에는 이 바텀업의 방식이 굉장히 유리할 거고요. 경기의 흐름을 빨리 읽는 거시적인 분들은 탑다운의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우리의 급등주를 발굴하는 데 유리할까요? 결과부터 말하면 함께 써야 됩니다. 이유는 종목을 포착하고 탑다운과 바텀업의 이 균형으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큰 문제가 없었을 때 위험 관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럼 피라미드처럼 이런 위험 수익의 최적화 방법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포트폴리오로 적용을 시키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의사를 확인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로 급등주를 솎아내는 것이 일반입니다. 허세남 씨의 실전 예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를 사고 싶다, 돈이 없다, 근데 프로모션을 한다. 자, 이거는 탑다운일까요? 바텀업일까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조금 어렵다고요? 디테일하게 가보겠습니다. 와우리는 내 꿈이다. 내 경제 사정으로 경제 나왔죠? 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겠다. 자, 원화를 채굴 해서 이거는 직장 산업에 속합니다. 연식을 넘어갈 때 와우리 프로모션의 기회를 찾자. 얘는 탑다운이죠. 오케이. 자, 하나의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인스여 씨가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말하고 싶어. 일하는 커리어 우먼처럼 말하고 싶은데 내 계정을 스스로 빛내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방식입니까? 제 피드를 보시겠어요? 세계에 손꼽는 럭셔리 라이프를 말하고 싶다. 회사에서조차도 모든 것이 피드야. 회사 산업 나왔죠? 세계에서 손꼽는 것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SNS 소셜미디어에 조금 더 기업으로죠. 이거는 기업이 되겠네요. SNS 소셜미디어에서 나를 빛내는 거니까요. 얘도 탑 다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식으로 그대로 옮겨보자고요. 모든 것들은 급등주 같은 경우는 탄생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이름은 급등주, 출생은 랜덤입니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죽는 상황도 랜덤입니다. 그러나 단계는 있어요. 매집 국면, 상승 국면, 분산 국면, 이 세 가지 국면으로 급등주는 나뉘게 됩니다. 자, 이 국면들을 체크해 보세요. 어느 국면에 들을까요? 이곳이 매집 구간이 될 거고요. 이곳이 상승 구간이 될 겁니다. 이곳이 분산입니다. 그럼 매집이나 상승이나 분산의 국면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100원이 있다면 어떻게 할당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급등주에 대한 세력의 이미지라든지 어디에서 매물대가 붙어 오르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서 끝난 주식이에요. 기본적 차트가 좋아서 움직이거나 흐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집 국면에서는요, 제가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가장 지루한 구간이 될 수 있겠어요. 이럴 때 대기의 악성 매물을 약 100원 중에 50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가 맞아요. 자, 50원 정도를 이때 매집을 합니다. 대기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원 정도까지는 이때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원은 이때 나갑니다. 공방을 가기 때문에 이 상승을 했을 때 보통 거래량을 제가 유심히 본다고 했죠. 올리기를 시작하고요. 최종착지.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자, 이때 쭉 올라가 보니까요, 음봉 마감이 돼요. 그래도 공격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방을 지켜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올리면서 저가를 맞춥니다. 자, 그럼 평단이 이때는 샀겠지만 50원 같은 경우 뭐 사다 보면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이때도 사고 이때도 하방을 좀 지키고 하다 보면 평단은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선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겠네요. 본전 라인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우리 분산 다 판다 라고 나올 때쯤에, 자, 이게 상투 라인이 이쯤에 걸릴 수 있고 이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래량의 동반은 매물대를 넘긴다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영상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평단이 이쯤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아래 오면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 국면에서는 수익 시전을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물리는 이런 거래량이 피크인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급등주를 하면 큰일 나겠네요. 근데 우리는 거래량이 높아지면 이거 투자자의 물갈이가 한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면 정말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바보냐? 아니죠. 자, 이렇게 매집이 3, 4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에서 1년까지 더 많은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을 해놓고 자, 이렇게 박스를 긋게 되면, 자, 이때부터 추세 라인이 변하게 돼요. 그럼 이게 뭐 상방이다, 상방 쐐기가 나오면서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자, 그럼 이때에도 단타의 물량을 먹고, 세력 관련 콘텐츠는 아니지만 세력 입장에서는 이때 상승 때 이 텀을 보고 가져가거나 하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일단은 추세의 곡선이니까 이 내용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추세에서 추세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변해버려요. 자, 그럼 타점이 어디가 나옵니까? 자, 이 선에서 이런 식으로 추세 라인이 이동평균선이 변할 거 아닙니까? 이 뒤는 뭐 떨어진 거지만 당시에 볼 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추세선이 변하잖아요. 이동평균선하고. 바로 SK하이닉스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바로 실전으로 갑시다. 교육용이며 종목 추천 아닙니다. 확실히 하고 가자고요. 종목 추천 아니에요. SK하이닉스가 이런 박스권을 그리다가 자, 이제 상방 돌파를 시도합니다. 자, 그럼 이 윗선에 있는 이때는 저항선을 돌파하고 이제 돌파하면 지지가 되죠. 지지하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박스로 올라가면 좋은데 삼각형이 점점점 만들어지고 좁혀지고 있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대형주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만 일부러 교육용으로 갖고 온 겁니다. 다시금 말합니다. 종목 추천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승 쐐기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쐐기처럼
자, 그리고 여기에 내려가게 되면 빠지는 거다. 뭐 하락하기 전에 상승 쐐기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선이 3개가 붙었다. 그럼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궤도 크로스라고 하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하지 말자고요. 힘드니까 일단. 자, 오늘의 삼성전자입니다. 자, 얘도 교육용이고 종목 추천 아닙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협의적으로 기업의 입장처럼 작게 그리면 협의적인 개념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될 거고요. 그림을 조금 넓혀보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하락쇠기형이야? 아닌데? 이게 내려가면서 그려져야 하락쇠기인데 이건 뭐야? 횡보야? 이상한데? 뭐예요? 아니지. 왜냐면 저가에 그어야지. 맞죠? 맞아요? 틀렸어. 그러니까 급등주를 못 잡는 겁니다. 틀렸어. 자, 보세요. 최저점은 여기가 맞잖아. 그렇죠? 얘가 지지해줬다는 것지만 알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그려야 되냐? 아니지. 왜냐? 자, 이곳이 뭐예요? 거래량이죠. 제가 거래량 보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공부는 이어집니다. 이때 거야지. 왜냐면은 매수와 매도가 징그럽게 경합한 시간이 이때잖아요. 그럼 얘가 신뢰도가 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선이 맞는 거야? 물론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선이 얘가 기준으로 그어져야 된다고요. 그럼 선은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이 선이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어도 대충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부딪히고 이 위로 얹어가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런 거에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얘가 기준입니다. 얘가 기준. 물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거래량이 많은 날을 신뢰도의 기준선으로 그어주는 편입니다. 저는. 그리고 봐봐요. 얘로 그어봐. 자, 얘는 언더에 있죠. 그럼 몇 개를 뚫어야 되냐? 이거랑 이거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선이 이미 붙은 거야. 얘네 입장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이 친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 안 할 거야. 종목 개인 리딩 돼버려. 말 못합니다. 일단 공부하세요. 자, 오늘 성호 하이텍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거래량 3,300만 주 됐습니다.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어요. 상방이에요? 하방수액이에요? 빨리 이거 공부해야 돼. 이거 빨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거래량 타점. 자, 거래량 타점 나왔어요. 오늘 핫한 거야. 이런 것들이. 거래량 타점 나왔어요. 뭐예요? 상방수액이 하방수액이 아닙니다. 그냥 고가놀이 패턴이에요. 전편 봐야 돼요. 이래서. 자, 3분의 1봉 정확하게 3분의 1봉 딱 떨어지죠. 자, 이래서 전편을 봐야 된다고요. 자, 오늘 이런 종목은 고가놀이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기가 막히죠. 3분의 1 딱 쪼개면 제가 이거 위에 있는 거 이거 우수리 안 치는 거랬어요. 고가놀이 완벽한 패턴. 거래량을 잘 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 들어가면 돼? 안 돼? 일단은 지켜는 보는 겁니다. 자, 이제 3분의 1. 자, 눌리나 안 눌리나 보고 음봉 공략이라 그랬죠. 양봉대. 지금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확인하고. 오케이. 이거 종목 추천 절대 아니에요. 혹여나 또 괜히 당할까봐 또 걱정되는 마음에 개인 리딩 아니고 종목 추천 아닙니다. 고가놀이 패턴이라는 겁니다. 오늘 핫했죠. EDGC. 자, 거래량이 7천만 주 가까이 됩니다. 종목 추천 아니에요. 자, 다시 가봅시다. 자, 하락쇠기형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선차트라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사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거 1,000원도 안 되는 걸로 이거 하면 좀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방 라인, 하락쇠기 하다가 자, 여기에서 자, 이런 거 분명히 봉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자, 이런 거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죠. 같은 선상에 같은 라인대로 똑같이 최저 최고를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락쇠기형이 나옵니다. 물론 봉에 대면은 안 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를 그리는 부분들을 찾는 거예요. 기준은 거래량입니다. 자, 이때 거래량 터졌죠. 자, 이럴 때 이 전고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박스 그려보면 비슷합니다. 전고랑 비슷해요. 거래량 터졌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하락쇠기. 이걸 봉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선으로 한 게 이게 종가를 연결한 선이라 그래요.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자, 하지만 하락쇠기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하락쇠기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이 시간엔 다 녹일 수가 없다는 점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급등주를 발굴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탄생과 소멸에 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오늘도 똑같을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영웅문 차트 번호 2개 알려드렸을 거예요. F5를 마음껏 연타합니다. 장전 이슈, 최다 이슈 종목이 장전에 나올 겁니다. 그 차트 번호 써드렸어요. 자, 그럼 그때그때 1분별로 계속 최신 순으로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통한 겁니다. 뭐예요? 바텀업이 아니라 다운의 기준으로 기준이 완벽하게 쓸 거예요. 장 후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외인 기관 그 번호가 있을 겁니다. 외인 기관이 많이 샀던 종목이 장 전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겁니다. 그 종목 이름을 쓰고 F5를 마음껏 연타하세요. 자, 그럼 이 종목명이니까 바텀업이겠습니까? 다운이겠습니까?
업이죠. 장전과 비교하는 겁니다. 장전 최대 조회 종목이 그 번호대를 누르면서 기사가 많다.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물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바텀업인데요. 그럼 탑다운 방식으로 적용을 하려면 장후에는 외인기관이 뭘 샀는지 나타납니다. 탑다운으로도 바텀업으로도 맞는 종목이 분명히 매일매일 있을 겁니다. 끝났네.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럼 바텀업과 탑다운에 속하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면 되겠네요. 제가 뜬구름 잡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실시간 장전 조회 상위 보이죠? 선정 이후부터 장전 조회 상위 목록 벌써 나옵니다. 장전에서 사람들이 왜 이것에 관심을 가졌을까? 자, 그리고 회전율, 거래량 같은 거 확인을 하면서 당일 거래 상위와 자, 그리고 외인기관들, 외인들이 왜 이걸 많이 샀지? 왜 이것들을 많이 살까? 왜 이걸 팔을까? 왜 얘를 수익시현을 할까? 순매수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 벌써 몇 개가 겹쳤는데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애로 급등주 발굴하면 머타러 조금 전처럼 꼭지에 타야 되는데 그럴 일 사라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필요한 이유겠네요. 지금 번호는 0785-0184-2023입니다. 모두 다 같이 끝을 외쳐보겠습니다. 끝.